제 전화번호랑 이메일은 이렇거든요. 그래서 강의 후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어디서 개원하고 계신 누구인지는 좀 알려주십시오. 자기 소개도 없이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익명성의 시대라고 하지만 그 정도는 좀 해주시고요. 지금 증례를 보겠습니다. 이런 환자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사랑니도 좀 빼야 될 것 같고요. 우식도 매우 많죠. 여기 아주 바로 눈에 띄는 것만 해도 서너 개쯤 되고요. 그리고 엔도를 한 치아들도 결과가 별로 좋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엔도 하면 되지 왜 바이탈 펄프 서라피를 하느냐?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제한된 조건에서 한정된 리소스로 결과를 내야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되게 여러 MTA와 펄프 티슈와 이런 것들이 그 좁은 공간에 다 배열이 돼야 되기 때문에 좀 쉽지가 않았죠. 근데 요즘은 풀 펄펙토미나 파셜 펄펙토미 쪽으로 많이 하면서 그런 기술적인 어려움들이 조금 줄어들긴 했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그러면 옛날에 에피시토미하고 크라운을 씌우던 그 수준의 임상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엔도 특히 액세스 캐버티 프랩의 상당 수준의 경지를 보여줘야 그래야지 바이탈 펄프 서라피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증례 하나를 보겠습니다. 증례 하나를 천천히 음미하면서 보다 보면 아마도 1시간이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금방 전에 파노라마를 본 환자예요. 그래서 인네이를 제거하고 있죠. 저는 이런 케이스를 풀 크라운을 안 하고 온네일을 하거나 오버레이를 하거나 그 정도의 능력은 없습니다. 그냥 인네이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크라운을 할 거기 때문에 인네이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인네이 옆에 있는 치즈를 뎁스 그루브를 주면서 삭제를 하죠. 이게 사실은 인네이 같은 이런 머티리얼들을 이런 수곡물들을 제거하면서 진동이 꽤 많이 오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어차피 크라운 할 거면 인네이 옆으로 뎁스 그루브를 주면서 이런 식으로 삭제를 합니다. 이 술식은 아주 중요한 건 아니라서 약간의 커트를 했고요. 약간의 패스를 했고 이 인네이 제거 이후에는 영상을 편집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미러 뷰 하에서는 거의 모든 게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셔서 옵저베이션을 좀 확대해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증례는 제가 이번 주 월화수 중에 하루에 한 치료거든요. 그리고 금요일날 이 환자분이 오셔서 증상이 없는 걸 확인하고 코드 일부를 꼽고 인상을 떴어요. 그래서 월화수 언제였는지 모르겠는데 환자분이 6시인가에 나가셔야 된다고 그래서 저한테 가능한 시간이 1시간 15분이었어요. 1시간 15분 동안 마취하고 인네이 제거하고 바이탈 펄프 서라피하고 코어하고 프랩하고 이런 거를 쭉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우식을 보면 그 6번, 16번과 17번의 우식만 봐도 정말 그 요즘 말로 하면 좀 어질어질하죠. 그 크라운을 할 수 있으려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죠. 근데 그런 뭐 엔도를 하든 바이탈 펄프 서라피를 하든 그런 거를 떠나서 저는 뎁스 그루브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약간 뎁스 그루브를 좀 이상하게 주죠. 이게 그 교두를 다 나눠요. 그러니까 이 교두 4개를 분리를 하고 그 교두의 가장 높은 부분에 330번을 사용해서 뎁스 그루브를 줘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커스 팁에 해당되는 부분에 뎁스 그루브를 주고 거기서 이제 안팎으로 좀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마치 모는 종이로 어떤 그림을 모는 종이에 겹쳐서 그림을 나누듯이 우리는 사실은 항상 수가요. 이건 일종의 조각행위죠. 소조가 아니고 조각이란 말이에요. 붙이는 게 아니고 깎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제대로 깎지 못하면, 특히 교환면의 경우에 한 번에 제대로 깎지 못하면 내가 얼마를 깎았는지 알기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뎁스 그루브를 주고 요 가장 높은 부분이 가장 높게, 나머지를 안팎으로 협설 근원심으로 무자비하게 깎는 거예요. 그래서 이 뎁스 그루브 교환면의 크라운 프랩을 이걸로 거의 끝내겠다는 각오로 한 큐에 다 끝내야 됩니다. 2번 하는, 물론 뭐 코어를 하고 나서 약간은 더 다듬겠지만 그거는 피니싱이고 현재 상태에서 다 한 번에 다 속된 말로 조져줘야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을 교두를 다 나눠서, 예를 들어 교두 4개다 그러면 각 교두별로 프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우식의 분포, 어디가 얼마나 썩었는지를 좀 알 수가 있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협설 근원심도 약간은 프랩을 해줘요. 그래서 프릴리미너리 프랩이라고 뭐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협설도, 근데 이런 거는 그로스한 거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해줍니다. 그래서 크라운 프랩을 약간 처음에 액시얼 프랩은 약간 꽃갈로 만들어줘요. 약간 꽃갈로 만들어주고 서비컬에 맞은 프랩은 어차피 파이널 단계에서 할 거니까. 근데 우식이 너무너무 깊죠. 그래서 이게 수복이 가능할지도 사실은 좀 의심이 가죠. 그래서 여기서 크라운 프랩 때는 이렇게 인다이렉트 레스트를 왼손가락으로 핸드피스 헤드에 걸어서 안정적인 레스트를 잡는 게 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크라운 프랩을 할 때 레스트가 불안하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레스트를 먼저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프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다이렉트 프랩이죠. 다이렉트 레스트죠. 인접시에 손가락을 직접 걸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미지오, 디스탈의 의식이 정말 심하죠. 6번은 디스탈의 의식이 심하고 7번은 디스토 버컬의 의식이 심하죠. 이렇게 우식을 제거할 때는 한 번에 다 제거한다라는 게 아니라 한 번 쓱 층층이 레이어 바이 레이어로 제거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게 잘 몰라요. 이게 깎으면서도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사실은 알기가 어렵거든요. 전쟁도 그렇잖아요. 전쟁도 전선이 어느 한 부분이 깊숙이 확 들어가 버리면 오히려 역습받기가 좋죠. 그래서
전선의 개념을 사용해서 전쟁을 하잖아요. 현대전에서. 그런 것처럼 우리 우식을 제거할 때도 그냥 무작정 제거하는 게 아니라 한번 쓱 제거하고 1차적으로 제거하고 남았네, 또 2차적으로 제거하고 남았네, 그리고 마지막에 코어 하기 직전에 크라운 프랩으로 피니시 라인을 건전 치질에 두기 직전에 최종 우식 제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엔도 첫날하고 둘째 날 엔도 할 때 저는 약간 우식을 남겨놓는 게 논리적으로 그렇게 틀리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크라운 프랩을 대략 하고 나면 프루빙을 해서 이 치아의 지대치로서의 가치를 판단을 하죠. 프루빙뿐만 아니라 모빌러티 테스트도 해서 엑스레이상의 본 레벨과 이 치아의 모빌러티가 별로 일치하지 않는다 하면 이 숨어있는 어떤 수평 파절이나 오블리크 파절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죠. 자, 그런 어느 정도의 지대치 평가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VPT를 들어가죠. 엔도를 할 수도 있는데 이 환자는 다행히도 그 증상이 우식은 정말 심한데 증상이 그렇게 뚜렷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저는 VPT를 하면서 우식을 마저 제거를 해줍니다. 왜 러버댐도 안 하느냐? 저는 전체적인 양상을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러버댐을 조금 후반부에 걸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치과 영역은 그 실용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실용 학문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떤 절대적인 원칙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약간 유도리를 두는 게 전략적으로도 환자의 이익을 생각해서라도 더 메리트가 많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마 그런 거를 좀 불편하게 여기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자, 우식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VPT 초기에 이제 체인버 오프닝을 하고 엑세스 캐버티 프랩을 적극적으로 하기 전에 우식을 제거를 다 하죠. 그래서 우식 제거를 그래도 하는 만큼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우식이 이거는 도저히 수복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그 우식을 다 제거하고 천공이 되는 걸 확인하고 발치를 하는 것도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치아 이거 꼭 살려야 되는데 이런 얘기하면 환자분이 살리고 안 살리고를 제가 결정하나요? 이러면서 치아가 결정을 하죠. 치아 상태를 저희들이 어떤 바이아스라고 그러나요? 미리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치료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논리적인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빼야 할 치아는 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살릴 수 있는 치아에 최선을 다하는 거지, 예를 들어 바이올로지스나 이런 생물학적인 원리에 어긋나는 상태라면 그냥 저는 발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식을 제거할 때는 이제 하이스피드로 제거를 하다가 하이스피드와 프릭션 그립은 약간 텍타일이 다르죠. 그래서 저는 이런 텍타일을 프릭션 그립의 텍타일도 매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안에 있는 엑세스 캐버티 내부에 어떤 텍타일로 펄프 티슈와 프라이머리 루트 덴틴을 제외한 덴틴 쉘프, 펄프 스톤 이런 것들, 터셔리 덴틴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그런 과정에서 프릭션 그립과 하이스피드를 둘 다 병용하는 게 이득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엑세스 캐버티 프리퍼레이션을 버 사이즈를 바꿔가면서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하이스피드는 4번, 2번, 1번을 쓰고요.
프릭션 그립은 6번, 4번, 8번도 가끔 써요. 8, 6, 4, 2, 1 이 정도를 약간 그 교차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금방 전에 프릭션 그립을 쓰다가 하이스피드로 바꿨죠. 그리고 이 미러는 그 에어, 소위 말하는 에어 미러죠. 에어가 나와요. 그래서 그 어시스트가 뭘 하지 않아도 술자의 시야가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러를 닦아줘야 되는 빈도가 훨씬 적죠. 그래서 요즘 어시스트 문제도 좀 계속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을 쓰는 게 우리 괜찮은 선택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식을 계속 제거하면서 우식을 그저 제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와동을 어떻게 하면 건전 치질만을 남기고 그 와동 자체를 구조 역학적으로 매우 어떤 에브럽트한 그런 디펙트가 없도록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해주기 위해서 계속 라운드버만 쓰고 있죠. 카바이드 라운드버 롱쉐이크 4번, 2번, 1번. 사실은 4분의 1 라운드버를 쓸 때도 있는데 그 룻배를 쓰면 한 2번 이상은 쓰기 힘들 거고요. 2번보다 작은 건 힘들 거고 현미경을 써야 아마 1번 라운드버를 좀 쓰기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보면은 라운드버 사이즈가 줄어들면서 오리파이스 옆에 덴틴 쉘프 같은 거를 제거하고 여기가 MB구나, 여기가 MB2구나, 여기가 DB 정도겠구나 이러면서 오리파이스를 한마디로 클린 컷하는 거예요. 클린 컷을 하기 위해서 하이스피드를 그냥 왕 하고서 갈아버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밟았다 뗐다 밟았다 뗐다 하면서 뗀 상태에서 에어가 슬쩍 나오면서 그 부분에 일정 시간 시야를 확보를 하고 그리고 다시 밟아서 뗐다 밟았다 뗐다 밟았다 하면서 시야를 확보하고 치고 시야를 확보하고 치고 이런 연속적인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고요. 뭐 예를 들어 전기 모터를 사용해서 나는 하는 게 더 좋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되죠. 저는 그냥 이 정도. 예를 들어 팔라탈 캐널인데 이 팔라탈 캐널 입구의 오리파이스를 어떻게 바꾸고 싶다. 그럼 제가 근심, 원심, 미지오 디스탈 버콜인 걸로 일정 방향으로 힘을 줘서 그 의도를 가지고 오리파이스를 쉐이핑하기도 해요. 이런 사실은 엔도에 관심이 좀 있는 분들은 원래 하던 동작인데 이게 바이탈 펄프 서라피가 들어오면서 좀 더 이렇게 하이스피드를 쓰는 비중이 높아졌죠. 왜냐하면 바이탈 티슈이기 때문에 열을 좀 피하고 싶죠. 그래서 하이스피드가 비중이 좀 더 높아졌어요. 하이스피드를 쓰다 보니까 8번이나 6번의 사용 빈도는 줄었죠. NaOCl 지금 우식을 많이 제거했죠. NaOCl은 저는 아주 오래는 안 해줍니다. NaOCl은 그냥 한번 플러싱하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블리딩이 돼야 됩니다. 블리딩이 없으면 그거는 괴사된 치수일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엔도는 그냥 근관을 찾으면 돼요. 그 공간이 차 있든 비어 있든 괴사돼 있든 뭐 바이탈 티슈가 있든 별 관심이 없죠. 근데 바이탈 펄프 세라피는 그 안에 있는 티슈가 살아 있어야죠. 그래서 살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상태를 진단을 이 액세스 캐비티 프리퍼레이션 과정에서 그 내부 레디큘러 펄프의 상태를 진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MTA를 넣어주죠. MTA를 넣고
지금 야 블리딩이 되는데 왜 MTA를 넣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MTA는 그 자체가 지혈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블리딩이 되면 사실은 별로 망설임 없이 MTA를 근관 내에 패킹을 해주는 느낌으로 무자비하게 패킹을 해줍니다. 이렇게 커튼으로 패킹을 하는데 그것도 그래도 블리딩이 돼. 그러면 커튼을 이렇게 올려놓고 플러거로 패킹을 해요. 그래서 근관 내부에 MTA가 쫙쫙 패킹이 되도록 그 다음 그렇게 하면 보통 지혈이 멈춥니다. 그렇게 해도 지혈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5분 정도 있다가 다시 와서 씻어내고 다시 그 과정을 반복하고요. 그래도 블리딩이 안 멈춘다 그러면 엔도 하세요.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10분 이상 웨이팅할 일은 없어야 되지 않나요? 우리 개원가에서. 그리고 지금 MTA 양이 좀 모자라서 조금 더 에딩을 해주고 그다음에 탭탭탭 하면서 젖은 커튼으로 탭탭탭 해서 그 빈 공간은 없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것도 바이탈 펄프 서라피도 결국 이제 바이탈 티슈에 대한 수복 치료이기 때문에 빈 공간을 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죠. 사실 그래도 빈 공간이 있겠지만 그 빈 공간을 최소화해서 그래서 2중, 3중으로 막아주는 거죠. 바이탈 펄프 티슈를 클린 컷을 하고 그 위에 MTA를 도포하고 그 위에 코어 머티리얼을 또 넣어서 2중, 3중으로 세이닝을 해주는 거죠. 어디가 하나가 허술하다 하더라도 다음 단계에서 막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한 5분이라고 돼 있는데 초기 경화가 근데 저는 그래도 한 7, 8분 이상은 기다리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MTA 너무 믿지 마세요. MTA라는 것도 공장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안 굳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7분 후에 이게 약간 그 젖은 커튼으로 웨트한 상태를 유지를 해서 5분 이상이에요. 그래서 한 7, 8분 정도 있은 다음에 MTA가 굳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여기서 하이스피드로 이렇게 날리는데 MTA가 날아가서 펄펄 플로어가 보이려고 해. 그러면 그건 파토예요.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MTA가 안 굳는다는 얘기거든요. 그 MTA는 반품하시고 다른 걸 뜯어서 하십시오. 이게 되게 어디 강의 같은 거 들어보면 어떤 재료나 어떤 장비나 어떤 테크닉을 너무 이렇게 100%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들께서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세상에 100%는 없다라는 걸 이미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현실을 인지해야죠. 아무리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재료라도 안 굳을 수 있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안 굳는다 싶으면 그냥 그건 반품한다 생각하고 새 거 뜯습니다. 근데 사실 MTA가 안 굳는 게 흔하진 않은데 어쨌든 안 굳으면 안 굳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굳은 걸 자기 탓으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술식에 우리가 뭐 술식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 술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를 하고 그래야겠죠. 지금 MTA 혹시 우리가 코어를 할 때 방해가 될 만한 MTA 익세스는 제거를 좀 해주고요. 그리고 우식도 최종적으로 제거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약간 사고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우식도 거의 제거를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러버댐까지 건 상태였는데 환자가 갑자기 꽉 깨물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뭐 이런 과정이 한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갔나? 우식을 제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사실은 현미경의 존재 여기죠. 금방 전에 환자가 꽉 깨물었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퍼포레이션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이럴 때 이제 그 WTF라고 전문 용어가 있죠. 아시나요? WTF라고. 근데 하여튼 뭐 그래서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으니까 그 어떻게 수습하나를 좀 보십시오. 우식 제거 지금 6번 디스탈도 우식이 미세하게 잇몸과 잇몸 옆에 징지발 월 쪽에 있는 우식이 그 추가로 제거할 게 있어서 이렇게 계속 그 우식 제거를 제대로 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잘 자신이 별로 없습니다. 우식을 제거할 자신이 별로 없어서 그냥 하는 데까지 하고 나머지는 그냥 팔자라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트릭스도 안 하죠. 매트릭스 밴드도 안 하죠. 그냥 재료 자체에 그 약간 찐득찐득한 물성을 사용해서 탭탭탭 하면서 그 우식 제거한 그 캐버티의 재료를 어댑테이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꼭 옳다 그르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저도 매트릭스 밴드 같은 거 많이 썼었겠죠. 근데 써보니까 별로 이렇게 메리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그래서 그 이후로는 매트릭스 밴드를 잘 안 씁니다. 그러니까 매트릭스 밴드를 사용해서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면 당연히 쓰시면 되죠. 근데 저는 요 정도에서 그냥 그 GI 푸지나인 엑스트라 같은 GI 재료를 그냥 그 재료의 물성을 사용해서 그냥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크라운 프랩의 마지막 피니시 라인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식이 깊었기 때문에 피니시 라인을 잘 잡아줘야죠. 그래서 디스토 버컬에서 미지얼로, 미지오 버컬에서 디스탈로 인접치를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프락시멀 스페이스로 들어가서 나오면서 프랩을 하죠. 그래야지 어떤 망설임이 최소화된 모션을 쓰잖아요. 망설임, 멈칫멈칫하면서 피니시 라인이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게 뭐 시계 방향이고 반시계 방향이고 이건 별로 안 중요한 것 같고 그 우리의 그 심리적인 그러니까 우리의 그 뉴로머스큘러 시스템에 순응하는 그런 메서드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버코 링궐의 그 적절한 테이퍼는 이미 파악을 했잖아요. 이미 꽃갈 형태로 프랩을 이미 해놨기 때문에 거기서 얼마나 더 테이퍼를 얼마나 패러렐하게 만들 거냐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겠죠. 그리고 이쪽에 퍼포레이션 된 부분을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오케이 자연스러웠어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부분의 피니시 라인을 결정할 거냐 뭐 이런 고민을 해봐야죠. 그래서 그 디스토 버컬에서 미지얼로, 미지오 버컬에서 디스탈로 이럴 때 이제 6878K016 뭐 이런 테이퍼드 토피도 버죠. 토피도 버는 그 끝이 그 어뢰 형태로 그 삭제력이 급감하기 때문에 그 마진 쪽에 립을 만들 확률이 별로 없죠.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적당히 아주 프랩을 잘할 생각이 그 주제를 알아야죠. 그 아주 프랩을 잘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의 삶이 있는 거고 저는 그냥 그분들의 그 프랩을 그냥 얼추 따라하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그냥 마진을 이게 무슨 챔퍼 마진이든 뭐 나이프 엣지든 그 형태가 무엇이든 간에 저는 연속만 시키면 제 목표는 달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코어 머티리얼과 건전 치질 사이에 그
어디에서 이제 그 피니시 라인을 만드는가를 이거를 그냥 보고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하려면은 이제 그 자세를 잘 잡아야죠. 크라운 프랩을 할 때 핸드피스 헤드는 왼손으로 인다이렉트 레스트로 잡고 있고 오른손은 뭐 어떻게 하고 있고 뭐 이런 이게 궁금하시면 그 제 치과에 오셔서 옵저하셔도 돼요. 그냥 보세요. 제가 아주 잘하는 건 아니지만 궁금하신 분들한테는 옵저를 원하시면 제 휴대폰 번호, 이메일 뭐 이런 것도 아실 테니까 하여튼 그렇게 지금 이게 7번이 요 정도 패러렐이 요 정도구나 그걸 보면서 이제 각도를 어떻게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7번에 링궐 팔라탈 쪽에 최종적인 피니시 라인과 엑시얼 월의 각도를 결정해서 이제 프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6번도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약간 각도를 세우거나 약간 더 테이프하게 눕히거나 이런 거를 결정을 해야죠. 저는 사실은 이 크라운 프랩을 별 관심이 없다가 그냥 남들 하는 만큼 하면 되지 뭐 이러면서 이제 하다가 어느 날 관심사가 이 엑세스 캐버티 그러니까 치아 내부에서 이 바깥으로 조금 옮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내부의 현미경으로 보는 게 전 별로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바깥을 보는 거는 더 쉽죠. 그래서 그냥 크라운 프랩도 이런 식으로 프랩을 하다 보면은 좀 오히려 빨라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을 잡아먹는 프로시저가 아니라 오히려 피니시 라인, 그러니까 프랩이 깨끗할수록 그 다음 프로시저가 간단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버코 링궐의 엑시얼 프랩을 얼추해 놓으면 그 다음에 프락시멀을 연결만 하면 되죠. 그래서 이게 6번이었나? 그래서 이제 근심에 연결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버코 링궐의 엑시얼 프랩만 라인 앵글을 포함해서 어느 정도 해 놓으면 나머지 프락시멀에 연결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물론 처음에는 이 거울을 보면서 프랩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처음에는 뭐 연습을 좀 많이 해야죠. 근데 한 번 이게 세팅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자동화라고 해야 되나? 뭐 그냥 돼요. 그래서 그냥 보면서 이거 하면서 쓱 돌리고 이거 하면서 쓱 돌리고. 그러니까 크라운 프랩을 보면서 이 버끝을 본다고 하죠. 버끝을 보면서 하는 게 좀 장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VPT를 얘기하면서 왜 크라운 프랩을 이렇게 많이 얘기하느냐? VPT든 엔도든 사실은 중요한 건 수곡이거든요. 치아 내부에서부터 크라운까지 최종적인 보철까지 그 수곡의 퀄러티가 사실은 엔도의 퀄러티보다 더 중요하다. 이 되게 중요한 논문이죠. 그래서 근데 수곡의 퀄러티는 하나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코어면 코어, 크라운이면 크라운, 우식 제거면 우식 제거 뭐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이런 게 아니죠. 그래서 지금 7번의 근심을 이렇게 각도를 잡아서 미러 포지션과 핸드피스와 미러가 마치 약간의 궤도 각도 차이를 두고 공전하는 두 개의 위성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7번 디스탈에 프랩을 하고 있죠. 8번은 보면은 이거 진짜 뺄걸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하면서 언제 환자분한테 언제 얘기해서 빼야겠다. 피니시 라인을 이렇게 잡다 보면
여기 참 잇몸 상태를 파악하기가 쉽죠. 그래서 이런 지금 이제 얼추 제가 하는 크라운 프랩이라는 게 아주 높은 레벨이 아니기 때문에 얼추 뭐 잡히면 되죠. 그래서 피니시 라인을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 여기 7번 디스토 보컬이 역시 조금 모자란 듯해서 이렇게 해서 건전 치질의 피니시 라인을 잡고 싶어서 필요한 약간 거친 부분을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을 조금 이렇게 잡아주고 그다음에 교환면과 액시얼 월 사이의 라인 앵글을 라운딩을 해주곤 있는데 뭐 이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토요일날 강의해야지 이러면서 이 동영상을 정성을 들여 찍는 게 아니고 그냥 습관적으로 찍고 나서 이거 되게 진료실의 리얼한 모습을 보여주기에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블리딩이 되면 그날 인상 뜨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더더군다나 환자분이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약간 여기가 이제 퍼포레이션 된 그 부분인 것 같죠. 그 퍼포레이션 된 부분을 피니시 라인과 겹치게 했죠. 그래서 수습을 좀 해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 이틀쯤 후에 왔을 때는 이제 훨씬 낫죠. 그래서 여기서 마진이 지혈제를 추가로 발라서 이제 인상 뜰 때 뭐 이렇게 좀 더 편하게 하고요. 디스탈 쪽 6번 디스탈의 피니시 라인이 조금 노출이 덜 된 것 같아서 코드를 추가로 조금 더 꼽고 그 다음에 인상을 떴습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루틴하게 하는 거잖아요. 엔도하고 코어하고 크라운하고 거의 매일매일 하는 거죠. 근데 그거에서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VPT라는 술식이 점점 더 대중화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VPT든 크라운 프레드든 이런 과정을 현미경으로 하는 것이 좀 나름 메리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40분이 지났고요. 1시간 반을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은 동영상은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그 환자의 VPT를 한 후에 엑스레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 정도를 VPT 재료로 하고 그리고 그 위에 코어를 했겠죠. 그리고 분명히 여기 만족스럽지 못한 어떤 부위가 필연적으로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성공률이 50% 60%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치료를 하든 성공률은 제 생각에는 한 85%에서 95%는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VPT도 결국은 성공률이 중요해요. 성공률이 낮으면 하다가 안 하시게 될 거예요. 성공률이 높으면 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1차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궁금하신 점 질문. 그래서 여기도 오시기 깊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보존과 나왔다고 하면 이걸 다 엔도 열심히 할 거라는 고정관념이 있는데 보존과는 엔도과가 아니죠. 보존과죠. 그래서 사실은 신경치료 이퀄 근관치료가 아니죠. 신경치료 중에 일부가 근관치료죠. 그래서 신경치료, 그러니까 인다이렉트 펄프 캐핑부터 시작해서 파셜 펄펙토미까지 바이탈 펄프 서라피가 교과서에는 있었는데 사실은 거의 쓰지 않았죠. 근데 요즘은 재료가 많이 발전하고 이 VPT는 미국의 AAE에서 포지션 스테이트먼트가 이미 한참 전에 나왔죠. 그래서
그 매우 왕성하게 그 어, 행해지는 그런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좀 슬렁슬렁 할게요. 잠깐만 쉬었다 할까요? 3분만 쉬겠습니다. 이 거의 발치 수준으로 의식이 심해도 그 안 아픈 분들 있죠. 그래서 그 치료의 그 절실함에 그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이런 분들을 다 엔도를 하려고 하면 훨씬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치료라는 건 한마디로 받을만 해야 돼요. 환자도 받을만 하고 우리도 할만하고 치료하는 순간도 그럭저럭 할만하고 치료 후에도 그 결과를 받아들일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지금도 좋고 나중도 좋고 그게 프로토콜이 돼야지 무슨 뭐 한 번 엔도는 영원한 엔도야? 너는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실용학문이기 때문에 그 유연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검증 안 된 소식을 너무 검증 안 된 거를 아주 극히 일부 증례에 혹해가지고 또 엉뚱한 방향으로 가시는 것도 안 좋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에 대해 관심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 공부하지 마세요. 자꾸 이렇게 논문 찾아보고 공부하는 분들이 오히려 엉뚱한 길로 가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요즘 이 사교육 잘 돼 있으니까 특히 교수님들 있잖아요. 그 교수님들 논문을 직접 실험해서 쓰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의견이 아주 귀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직접 이렇게 이메일 보내서 물어보고 그러는 게 낫습니다. 무슨 수식을 이게 어떤 근거가 있나요? 막 이랬을 때 어디 인용도 잘 안 되는 논문 같은 거 가져와서 얘기하시는 분들 저는 제 강의에 논문을 인용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논문을 인용한다는 건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되게 저 같은 사람은 그런 걸 거의 할 능력이 없어요. 그냥 교수님들 사석에서 만났을 때 궁금한 거 있으면 좀 물어보고 휴대폰 번호 좀 따고 해서 급할 때는 좀 전화 좀 물어보고 세상 그렇게 사는 거지 다 자력갱생으로 막 그러지 마십시오. 그냥 자유무역, 자유무역, WTO 뭐 이렇게 해서 지식도 이렇게 누가 만들어낸 지식을 자유롭게 이용하시는 이런 요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식을 열심히 제거하고 있죠. 우식을 제거하면서 액세스 캐버티 프랩도 같이 하고 있죠. 근데 이거를 다 하이스피드로 하면 이게 프릭션 그립의 나름의 텍타일을 느끼지 못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텍타일을 느끼려면 프릭션 그립과 하이스피드를 좀 교차로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라운드번은 하이스피드는 4번, 2번, 1번 정도 쓰셔서 오리파이스의 펄프 티슈를 한마디로 깔끔하게 커팅하는 클린 컷을 하는 게 목표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분들 중에 10명을 모시고 이걸 실습을 한다. 그랬을 때 이 클린 컷을 몇 명이나 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액세스 캐버티 프랩 개원가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액세스 캐버티 프랩은 그냥 엔도 집어 뭐 이런 거 하다가 그냥 얼렁얼렁 하다가 그냥 파일을 찌르잖아. 그래서 파일을 찔러서 들어가면 근관이고 안 들어가면 뭐 아몰랑이죠. 어?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깎아서 엑세스 캐버티 프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VPT가 그렇게 만만한 치료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그냥 대충 그냥 엔도지거 같은 거 한번 돌리고 그냥 MT에 그냥 탁 넣잖아요. 그러면 성공률이 글쎄 한 30%쯤은 내려갈 것 같은데. 근데 그 정도 예를 들어 90%에서 60%가 됐다. 그러면 손이 잘 안 갈 거예요. 그래서 이 VPT 그러니까 엔도 말고 또 다른 얼터너티브를 찾고 싶은 분들이 있잖아요. 응? 사실은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그 얼터너티브를 찾고 싶은 분들은 엔도에 정통해야 돼요. 엔도에 정통하지 않고 엑세스 캐버티 프랩에 껌 좀 씹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하시는 분들이 VPT를 재미를 본다. 사실은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그래서 좀 VPT 엑세스 캐버티 프랩 그래서 우리가 보통 파일을 찌르는 그 깊이 그것보다 더 깊게 벌을 사용해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엑셀 캐버티 프랩을 하는 그 기술 그걸 익히지 않으면 VPT는 별로 이렇게 재미를 못 느낄 겁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VPT 강의 몇 번 해보니까 느낀 게 뭐냐면 실망이에요. 선생님들이 되게 실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다른 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불편하게 해드리는 이런 강의를 해야 되지? 이러면서 요즘 VPT 강의를 좀 줄이고 있는데 그냥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원리가 뭐냐면 블러드 서큘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클린컷을 해야 이 남아있는 펄프의 바이탈러티가 유지될 거냐. 바이탈러티가 어떻게 유지돼요? 바이탈러티라는 건 혈행이 정상적으로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혈행이 정상적이려면 복잡한 구조가 아닌 게 좋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펄프 체인버의 이 펄프 티슈 큰 덩어리가 일종의 플렉서스를 이루잖아요. 그래서 막 서로 막 교차로 얽히고 설켜가지고 웬만한 데미지를 받았을 때 블러드 서큘레이션은 문제가 없는 구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펄프 체인버에 있는 그 플렉서스 덩어리, 펄프 티슈를 없앴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그 서큘레이션의 관용도가 되게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 제거하느냐? 한마디로 오리파이스예요. 오리파이스의 최소 직경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엔도를 어디까지 해요? 컨스트릭션 포인트, 혈관 공급의 최소 직경 거기까지 클린컷을 하고 나머지 바깥은 페리에피컬 티슈의 블러드 서플라이를 믿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치유력이 있어 이러면서 엔도를 거기까지 하는 거잖아요. 바이탈 펄프 서럽 지금 말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왜 오리파이스에 클린컷을 하느냐? 나머지 오리파이스 위에 있는 복잡한 구조물 막 덴틴 쉘프, 터셔리 덴틴, 펄프 스톤 사이사이에 끼어 있는 혈관들은 다 무효야. 그냥 다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천 상류 작전을 하면 지리산의 극히 일부 남아있는 딸지산 말고는 다 소거되죠. 응?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지금 다 지금 뭐 하고 있냐? 크라운 프랩 하고 있네. 그래서 오리파이스의 클린컷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선생님들이 하고 계신 것보다 보통 한 2, 3mm 정도 깊은 부분까지 커트해야 그래야지 시린 것도 없고 나중에 탈도 적게 나고 그걸 뭐라고 하더라? 무슨 오징어 다리라고 뭐 엑스레이 찍어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징어 다리? 뭐 하여튼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코어하고 그리고 프랩을 하고 있죠.
이런 프랩을 할 때도 이 인다이렉트 레스트로 핸드피스 헤드를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사실은 핸드피스를 머리와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는 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 그런 스트로크를 써야 이게 피니시 라인을 좀 더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크라운 프랩에서 오류가 뭐냐면 이게 자꾸 이렇게 여러 번 휘둘러요. 여러 번 휘두르면 그 궤적의 평균 궤적으로 크라운 프랩이 되는 것 같은 착각을 하거든요. 아니죠. 그 중에 그 중에 하나가 걸려가지고 그걸로 피니시 라인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 번 휘두르는 그런 프랩에서 벗어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링궐 프랩을 좀 했고요. 버컬,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오른쪽에 여기를 잡으면 시야가 가리니까 핸드피스 헤드를 잡으면 핸드피스의 목 부분에 지금 그 왼손이 살짝 걸쳐 있거든요. 이런 식의 레스트, 인다이렉트 레스트가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좀 손이 안 좋거든요. 제가 손이 안 좋아서 왜 이렇게 나는 뭘 해도 잘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래도 좀 어디 가서 좀 덜 욕먹을 만한 프랩을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게 나 같은 사람은,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도 되는데 나 같은 사람은 자꾸 이렇게 인다이렉트 레스트 같은 좀 보조 장치를 좀 써야 되는구나. 그래서 훨씬 더 안정적이 돼요. 이게 벚끝이 떨리기 시작하면 그거는 그냥 끝난 거예요. 그래서 물론 뭐 환자가 파킨슨 환자야.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죠. 뭐 환자도 떨고 나도 떨고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보통 한 95% 이상의 환자들에서는 그래도 내가 원하는 곳에 피니시 라인을 두고 싶다. 그래서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동영상도 찍고 저도 리뷰를 좀 하고 뭐 어디 뭐 핸즈온 라이브 데모 이런 것도 하면서 이제 그런 걸 하다 보면 느끼는 건데 제 실력이 제일 늘어요. 그 최대 수혜자는 연자 같아. 그래서 그래서 이런 예를 들어 프랩에 스트레스가 많다 이러면 그 후배들 좀 불러가지고 강의를 하세요. 그러면 잘 못하던 상태에서 꽤 준수하게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올라오고 싶다. 그러면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강의를 하십시오. 그러면 많이 좋아집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여기 곽정원 원장님이라고 있는데 졸업을 한 5년 전에 했나? 공보위 가서 뭐 코로나 검사 요원으로 일하면서 아무것도 안 했죠. 치과 임상을 한 지가 한 1년인가? 곽정원 원장 1년인가? 네. 1년 페이닥터 1년 딱 했는데 근데 1년 한다고 뭐 실력이 막 늘진 않죠. 근데 마네킹 이렇게 토마스로 트레이닝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한 28일? 28일째 트레이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내가 보기엔 우리나라 뭐 프랩은 뭐 좀 더 해야겠지만 액세스 캐버티 프랩은 엔도 오프닝은 저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한마디로 트레이닝과 모델 트레이닝과 발표예요. 그런 거를 제 생각에는 거의 유일하게 실력을 늘릴 수 있는 게 그거 같아요.
지금 뭐 버퍼링걸 프랩하고 디스탈도 건전 치질의 피니시 라인을 두려고 노력을 했죠. 여기 가만히 보면 지금 동영상하고 제 말하고 전혀 다르게 지금 가고 있는데 여기 보면 왜 초점이 안 맞는 상태로 프랩을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죠. 어? 근데 제가 일부러 여기 초점이 안 맞는 걸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도 잘 맞추려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왜 이런 걸 보여드리냐면 크라운 프랩이든 VPT든 뭐든 간에 중요한 건 그 우리는 그 예를 들어 현미경으로 저배율로 보면 룩배로 보는 거랑 똑같잖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현미경 저배율로 보는 게 룩배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영상의 가치가 높거든요. 왜 그러냐면 보통 룩배로 보는 것보다 현미경으로 보는 게 훨씬 멀리서 봐요. 그렇게 먼 거리에서 룩배로 보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그 먼 거리에서 본다는 게 왜 가치가 있느냐? 먼 거리에서 보면 두 눈 사이의 디스크레펀시가 거의 사라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언더컷을 평가할 때도 정말 오류가 없거든요. 그래서 멀리서 확 끌어당겨서 잘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현미경에서 초점은 조금 안 맞아도 돼. 별 크게 문제 없어. 저는 사실 피니시 라인 마지막에 좀 초점을 보고 그렇지 않고 보통에서는 초점이 맞으면 좋고 안 맞아도 뭐 별로 뭐 그냥 어지간히 다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은 저도 계속 배우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현미경을 쓰다 보면 그냥 검진도 현미경으로 해요. 그냥 환자가 왔어 신원으로 그러면 그냥 거의 최저 배율에 가깝게 해서 검진도 현미경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보는 그 영상들이 굉장히 가치가 높아요. 왜냐면 그냥 맨눈으로 볼 땐 잘 몰라. 그리고 룩배로 보면 잘 보이는데 이러거든요. 근데 현미경으로 보면 아, 그런 것이 없구나 이러면서 이제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되게 투박하죠. 투박해요. 근데 여기 이 깊이가 좀 중요해요. 이 깊이가 뭐 너무 어설프게 제거하면 이 버콜 인걸 미지오 디스탈로 자극이 갔을 때 시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리파이스 클린컷을 잘 하느냐가 중요해요. 뒤에 엔도 했는데 J 쉐입으로다가 리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엔도를 잘하는 비결이 있다면 엔도를 될수록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될수록 안 하고 그 몇 소수의 엔도 증례에 그나마 자신의 집중력을 투자를 해야 결과를 조금 그래도 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자, 27도 있고 46도 있고 36도 있습니다. 어떤 거 보실래요? 27. 곽지훈 원장님 27. 그냥 그냥 뭐 선배 치과 놀러 가서 그냥 옵죠? 하여튼 뭐 원장실에서 그냥 수다 떤다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크랙도 있고 뭐 이래서 크랙 있는 치아를 조심해야죠. 그래서 이런 일단 우식을 제거하고 이 코어 머티리얼에 크랙이 보이죠. 코어에 크랙이 있는 거는 더 조심해야죠. 이거는 거의 갈라지기 직전이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인내에 안 합니다. 저는 사실 인내의 케이스가 로컬에서 그렇게 많나? 나는 인내의 케이스 저는 인내 안 좋아하거든요. 인내의 정말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현미경을 쓰다 보면 인내의 케이스가 없어요. 난 못하겠어. 난 이런 거에 그냥 놀고 말지. 인내를 하고 싶지 인내가 내키지 않는 케이스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근데 다른 바로 옆에 뭐 이렇게 뭐 그런 데서 이렇게 해온 걸 이렇게 보면 야, 이거 이런 인내일을 하고 잠이 오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지금 교두를 분리한다고 그랬죠? 교두를 분리하고 이 커스팁 보철물에 커스팁이 들어갈 곳을 미리 깎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뎁스 그루브를 주는 학파가 없는 것 같은데 그, 저는 딴 데서 보진 못했어요. 그래서 야 VPT 강의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프랩이 나와? 이런 좀 이질적이죠. 근데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엔도를 잘하려면 프랩을 해놔야 돼요. 프랩을 해서 서비컬 치아 서비컬 레벨의 치아 형태를 알아야 그래야지 적절한 액세스 캐버티 프랩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압 제일 대구치의 뭐 오블리크 리지를 침범하지 않는 뭐 삼각형의 액세스 캐버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 제가 보기엔 허튼 소리라고 생각해요. 정말 실전 감각이라고는 정말 일도 없는 그런 정말 헛소리거든요. 그런 거 자꾸 그런 강의에 좀 비판적이 돼야 돼요. 이게 연자가 발전하려면 청중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 뭐 어디 수십 년 전 교과서에 한 줄 있던 거를 계속 리바이벌 하다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크라운 프랩을 안 하고 엔도를 진행하는 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소송 당할 걸? 그러니까 크라운 프랩을 하면서 서비컬 컨투어 형태도 보고 숨어 있는 우식, 크랙, 치주 상태도 다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여기서 이제 프리리미너리 프랩을 한 거죠. 그리고 지금 프로빙을 하면서 모빌러티 테스트까지 꼭 해야 돼요. 모빌러티 테스트와 프로빙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금방 전에 야구 방망이 버 같은 걸로다 내부를 들어가려다 역시 다이아몬드 포인트는 인트라코로날 프랩에 적절하지 않군 이러면서 반성하면서 다시 카바이드 버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 학부 교육 과정을 보면 인트라 코로널 레스토레이션, 익스트라 코로널 레스토레이션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레진이나 인레이 뭐 이런 거랑 크라운을 이렇게 그런 식 인트라 코로널, 익스트라 코로널 뭐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인트라 코로널에서는 카바이드 버를 쓰는 게 보통이에요. 그러니까 카바이드 버를 쓰지 않으면 이 카바이드 버라는 커팅이라는 거죠. 커팅이라는 건 날카로운 기구를 사용해서 연한 물질들을 도려내는 거예요. 우리가 칼로다가 연필을 깎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하려면 덴틴이라는 소프트한 머티리얼을 깎으려면 카바이드 단단한 걸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이 원리? 하여튼 커팅과 그라인딩의 차이. 커팅은 인트라코로날해서 카바이드 버 같은 게 커팅이고 그라인딩은 다이아몬드 포인트로 크라운 프랩 같은 걸 하는 걸 그라인딩이라고 그러죠. 물론 100% 커팅, 100% 그라인딩은 없겠지만 대략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카바이드 버를 써서 특히나 인트라코로널에 이 텍타일을 사용해서 깨끗하게 뭔가 둥글둥글하면서 깨끗한 캐버티를 만드는 게 그게 VPT의 핵심이기도 하고 무슨 아말감 프랩의 핵심이기도 하고 그게 인레이 프랩 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레이 프랩도 다이아몬드 포인트를 쓰는 거는 좀 이치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라는 편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식을 제거하고요. 우식을 제거하면서 숨어있는 크랙 같은 거를 잘 디텍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냥 오케버티 GI
프랩하고 우식 제거하고 GI 프랩하는 거랑 그 그냥 그 엔도 액세스 하는 거랑 저는 요즘 난이도가 똑같아요. 그래서 엔도가 쉬워진 건지 오케이파트가 어려워진 건지 모르겠는데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VPT를 하기로 했으니까 깨끗하게 오리파이스에서 클린 컷을 하려고 하죠. 근데 여기서 클린 컷을 하려고 했는데 저 밑으로 펄프 티슈가 거대한 펄프 티슈가 도사리고 있다. 예를 들어 상하 속옷칠을 했는데 저 밑에 펄프 티슈가 막 엄청나게 매시브한 펄프 티슈가 막 도사리고 있어. 그러면 그건 VPT의 좋은 적응증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VPT 강의 와가지고 VPT 만만세 이러면서 전부 다 VPT로 합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절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악 속옷치를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 버코 링걸의 분리된 근관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VPT의 좋은 적응증이거든요. MTA가 레디큘러 펄프랑 접촉하는 면적도 적고 MTA를 적용할 때 자연스럽게 퍼케이션이 스탑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좋은 적응증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이거 원캐널인데 아니면 뭐죠? 우상치처럼 갈라지는 게 저 밑에서 갈라져. 그러면은 조금 결과가 안 좋을 가능성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저는 대구치의 VPT를 먼저 그래도 한 100개 정도 해보시고 그러니까 전치나 소구치는 엔도가 사실은 조금 대구치보다는 좀 덜 러버리어스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생각하십시오. 일단은 대구치의 특히 엔도가 매우 힘들 거로 예상되는 거를 VPT의 첫 번째 캔디데이트로 삼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NTA는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누구한테 친구 후배 선후배들한테 뜬금없이 전화해가지고 막 제가 T거든요. 그래서 막 물어봐요. 근데 어떤 선생님은 제가 쓰는 재료가 아닌 다른 재료를 쓰시는데 저보다 성공률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걸로 통일하는 사람은 아마 그 사람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성공률은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누구한테 이렇게 누구랑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MTA가 차이가 나봤자 얼마나 나겠니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혹시 진료실에 MTA 있으면 이런 VPT에 아주 못 쓸 게 아니라면 한번 써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이렇게 이게 아니면 안 된다, 저 제품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좀 거짓말 아닌가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세팅 타임이 그래도 10분에는 굳어야겠죠. 안 그러면 캐비폰으로 맞고 그 다음날 또 부르고 이런 게 그게 좀 귀찮으니까. 자, 이제 팔라탈의 엑시얼 프랩을 디스탈에서 미주얼로, 미주얼에서 디스탈로. 저는 세 벌을 항상 준비를 해놔요. 그래서 프랩을 하다가 이거 버가 좀 별론데 이러면 그 벌을 바로 버리고 새 벌로 리플레이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프랩을 원래 잘하시는 분들이야 다 잘하시겠지만 저처럼 이렇게 손이 안 좋은 사람들은 새 벌을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상악 같은 경우는 거의 27번의 플라탈 빼고 나머지 3명 버컬, 미주오, 디스타 이런 건 전부 다 미러로 하는 게 좋아요. 미러 뷰를 하게 되면 일단 퇴근할 때 목과 어깨가 훨씬 그게 복지죠.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셀프 복지잖아요. 우리의 복지는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투자하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프랩하는 걸 보더니 어떤 선생님이 힘을 되게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고. 난 나름 힘줘서 하는데 그랬더니 그 정도면 거의 힘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벌을 거의 자주 바꾸지 않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뭘 잘 못 참아요. 제 인내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프랩하다가 버가 좀 안 깎이면 바로 그냥 버리고 나이타이도 쓰다가 이거 왜 이래? 뭐 이런 빛에 딱 비춰왔을 때 느낌이 까리하다 이러면 바로 버립니다. 이렇게 프랩을 하다 보면 이 치아가 꽤나 위험한 상태였다는 거를 발견을 하게 될 때가 많죠. 디스탈까지는 그래도 쉬운데 상악도 근심 프랩 할 때 제일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크라운 프랩 할 때 밀어보고 하시는 근심을 밀어보고 한다. 손. 나는 상악 크라운 프랩을 할 때 근심 프랩을 밀어보고 한다. 손. 한 명도 없으십니까? 곽지훈 원장님, 프랩의 대가 어떻게 밀어보고 하세요? 미러를 안 보고 할 때도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건전 치질에 마진을 두고 싶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프랩을 해서 건전하지 않네? 한 번 더. 건전하지 않은데? 한 번 더. 아, 이제 건전하네. 이러면서 멈추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런 술식이라는 게 되게 생각보다 되게 험블하죠. 막 난리 나 있고 막 이 오퍼레이션 필드 자체가 막 그렇게 막 엘레강스하고 럭셔리한 순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직시를 해야죠. 뭐 럭셔리하지 않은데 뭐 럭셔리한 척 해봤자 위선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할 거 다 하고 그리고 요즘은 지혈제가 잘 나와가지고 되게 그런 면에서는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음. 10분 남았는데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코어는? 예, 후지나인 엑스트라 저는 그 재료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약간 그것도 믹스해서 바로 써야죠. 믹스하고 있는데 프랩을 더 하고 있어. 이러면은 이미 약간 굳은 상태로 어플리케이션하면 굉장히 물성에서 손해를 많이 보고 캐버티 프랩을 완벽하게 하고 나서 믹스하는 게 필요한데 저도 이렇게 완벽한 줄 알았는데 믹스하는데 뭐 딴 게 보여, 우식이 보여 이러면은 갑자기 험불해지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궁금한 제가 사실 취미가 따로 없어서 이런 동영상 찍고 이러는 거를 약간 취미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이런 데서 불러주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는 도움 드리는 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예. 질문 있으세요? 네. 네, 8, 6, 4, 2, 1, 4분의 1 6개를 써요. 하이스피드로도 하바의 하이스피드 하이스피드 버지만 똑같은 버를 프릭션 그립으로도 쓸 수 있죠. 그러니까 8, 6, 4, 2, 1, 4분의 1이나 2분의 1 이렇게 6개 버가 있으면 치과에서 필요한 거는 그 정도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쓰는 4분의 1 라운드 버는
25mm가 아니고 28mm예요. 그래서 그 조금 나름 그 3mm가 되게 되게 좋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신흥이든 뭐 어디든 간에 그 30mm짜리 벌을 좀 그 수입해 줬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러면 임플란트 수술 같은 거 할 때도 할 때 30mm 버가 있으면 되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 유저들이 요구를 해야 그래야지 그 딜러들이 공급을 하죠. 예. 자 오늘 자 그래도 예. 저 혹시 그러면은 MTA 이용해서 퍼프 캠핑 다이렉트나 인다이렉트는 거의 안 하시나요? 생산이 없고 그게 필요할 때는 할 때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한정돼 있고 거의 없다는 거죠. 실제 인사이트 느끼고. 제가 소아 환자를 많이 안 봐서 그런 것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인의 경우는 거의 그 치료의 카테고리로 취급을 거의 안 하시는 아, 거고 받아도 될까요? 안 하는 건 아닌데 그게 그냥 그 교환면만 썩어서 그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 뭐 여기도 썼고 여기도 썼고 미지오 디스탈 사실은 그 프락시멀 캐리어스도 근 원심 하나만 썩은 경우도 별로 없어요. 보통은 양쪽으로 썩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 MOD 캐버티가 되는데 그거를 그러면 이제 크랙도 걱정이 되죠. 그래서 저는 그 웬만하면 좀 손대는 걸 싫어하고 그리고 손을 댈 정도로 위중한 상태라면 인레이보다는 크라운으로 가는 게 더 안전하다고 느끼는 편이에요. 특히 크랙 치아의 경우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한 중학생 뭐 이런 사람들 캐리어스를 들어갔는데 너무 뜬금없이 여기가 확 썩어가지고 펄프가 비쳐 아니면 블리딩이 돼. 그러면은 그 러버댐 걸고 그리고 MTA 적용하고 한 10분 정도 기다려서 그 위에 GI 정도를 해줘요. 저는 그 이렇게 MTA 위에 막 인레이하고 이런 거 전 별로 내키지가 않더라고요. 오케버티의 경우에는 그냥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궁금한 게 인내를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냥 저도 인내를 특히 골드 인내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골드 인내가 약간 세기작용을 해서 오히려 크랙을 유발하지 않나는 그냥 개인적인 의심을 하고 있는데 전혀 그럴 리 없다는 분들이 있는데 혹시 보전 전공하신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레이 뭐든지 그렇죠. 그 잘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요즘 골드 랩 워크가 그 사람이 점점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골드 인레이 워크를 제대로만 하면 저는 그리고 뭐 크랙 치아 뭐 이런 것만 그런 컨트라 인디케이션만 피하면 골드 인레이도 좋은 치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요즘 현실이 그런 한마디로 그런 직장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저는 뭐 어쩔 수 없는 흐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디서? 그러니까 골드 인레이 자체가 뭐 크랙을 유발한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그 별로 동의는 안 해요. 그리고 사실은 골드 인레이를 한다면 저는 골드를 더 좋아합니다. 인레이를 한다면. 오늘 강의는 참 여러 얘기를 하면서 좀 도움이 되셨는지 아니면 오히려 초점이 흐려졌는지 모르겠는데 궁금한 거 있으시면 하여튼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뭐 이메일이든 뭐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